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좀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렇게 좀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니까 한결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님 김강주입니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퇴직하고 은퇴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자, 그런데 퇴직하고 은퇴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하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유는 돈이죠. 퇴직할 때 당장 소득이 끊기는데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연금을 받는 기간은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을 하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다른 데 직장도 알아보거나 혹은 이것저것 따져보면 목돈이 조금 있는데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창업을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 부자 일타 강사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과 함께 퇴직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어떤 준비를 좀 해야 할까? 창업을 하든 재취업을 하든 그런 것을 일단 떠나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모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한 50대 초중반 이제 지나가시면 본격적인 이제 퇴직과 은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뭐 창업을 할지 다시 일을 할지 아니면 쉬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실 텐데 오늘은 이제 실제 50대 부부의 상담 사례를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창업과 이제 재취업사에서 고민하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오늘 방송에서 이런 사례들을 직접 들어보시면서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분들의 구체적인 행편은 좀 어땠습니까? 좀 설명드리면 남편분께서는 올해 55세가 되십니다. 그리고 곧 퇴직을 앞뒀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퇴직금이 한 1억 5천 정도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기존에 열심히 또 모아서 둔 돈이 2억 정도가 별도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자산이 한 3억 5천 정도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 그 다음에 별도로 모아둔 금융자산 2억 정도에서 한 3억 5천 정도. 예. 3억 5천 정도면 나쁘지는 않은데. 네,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제 실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좀 들여다보니까요. 남편분은 이제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25년 정도 근무를 하시면서 연봉이 6,500 정도 되는데 월 실수령으로 한 450 정도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내분은 이제 파트타임으로 월 100만 원 정도를 벌고 계셔서 두 분이 합치면은 지금 현재 수입은 월 한 550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얼마 쓰세요? 라고 지출을 물어보니까 월에 한 450만 원 정도 쓴다고 했습니다. 100만 원 정도 남네요, 그죠? 네. 예.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이분들이 다른 자산은 어땠나요? 네, 이 부부의 자산 상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파트가 5억 정도인데 대출이 1억 정도 껴있어서 실제 아파트는 한 4억 정도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2억 정도의 금융자산이 은행에 1억, 그리고 세액공제용으로 연금저축과 IRP에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이 1억 해서 이제 총 2억 정도 됐었고, 그리고 곧 이제 퇴직금으로 받을 돈이 1억 5천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아파트 4억, 은행 1억, 이제 연금 1억, 퇴직금 1억 5천 다 더하면 한 7억 5천 정도 자산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순자산 7억 5천 정도. 두 분 건강하시죠? 네, 건강합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분들이 걱정하는 주된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 좀 있으셨어요. 예.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퇴직을 하시게 되면 수입은 당연히 줄 것이고 그렇죠. 기존에 쓰고 있는 지출을 바로 조정하는 건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창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빠르게 또 재취업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좀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아무래도 급해지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은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심리적인 불안 그리고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월 소득 부분을 점검해보자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두 분이 함께 일해서 월 550 정도의 소득이 들어오지만 퇴직하고 뭐 당분간 실업급여 받는다 하더라도 기간이 길진 않을 거고요. 예. 결국엔 이제 아내의 수입인 현재 100만 원 정도로 좀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여전히 지출은 계속 450만 원씩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단계를 세워서 좀 전략을 짜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단계를 짜자라고 하면
예컨대 몇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5단계로 제안을 5단계. 좀 드렸습니다. 자, 5단계. 5단계를 잘 수행하고 나면 네. 조금 불안감이 없어지나요? 많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궁금합니다. 네. 자, 5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가 있나요? 일단은 이 부장님, 남편분께서 기존에 이제 워낙 같은 일을 오랜 시간 동안 해오다 보니까 계속 창업 이런 말씀을 좀 하긴 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실적으로 바로 이제 준비 안 된 창업은 좀 어려우니까 재취업을 좀 했으면 하는 걸 제안을 드렸습니다. 창업은 리스크가 크죠. 목돈이 크게 들 거고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네, 인생사가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취업을 권해 드렸네. 그죠? 네, 예. 대신 이제 기존에 하던 일이 이어지면 더 좋겠지만 직종이 좀 바뀌더라도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고 전에 벌던 수입이 한 절반 정도라도 월에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만 벌어도 기본 지출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직장을 좀 찾아보자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60대도 아니고 50대 중반이니까 지금까지 경력을 잘 활용해서 일자리를 찾아보면 네, 지금까지 받았던 그 외 한 절반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있지 않을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젊었잖아요. 50대 네. 중반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네, 그래서 200에서 250 정도이고 아내분께서 계속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한 달에 한 300에서 350 정도는 수입이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재취업을 먼저 1단계로 좀 권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 단계는 소득이 좀 모자라는데 이 부분을 사적연금으로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1억 원의 연금저축 IRP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인출을 시작을 해서 월 100만 원씩 사용을 하는 겁니다. 사적연금을 월 100만 원씩 인출한다고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55세가 되면 연금저축과 IRP 모두 연금 개시가 가능한데 1억 원에 대해서 첫해 연금 인출 한도를 계산을 해보면 1,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 10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연금 인출이 가능하고요. 연금 인출 한도 내에서 인출하다 보니까 연금 소득세 5.5%만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과 지출을 좀 맞춰서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평생 이 돈을 받을 수는 없겠죠. 월 100만 원씩.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원금이 1억 원이니까. 네. 그렇지만 이분들이 다음에 공적연금, 국민연금이라든지 다른 연금으로 바통 터치가 되기 전까지 지금 소득이 끊기는 네. 이 절벽 구간을 사적연금을 이용하자.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되겠네요. 네, 그런 취지로 딱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어떤 게 있나요? 세 번째는 조금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지만 지출 조정을 좀 하자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하기 싫긴 해요. 네. 그래서 1년에 딱 5%씩만 줄여보자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해봐서 쉽지 않다라는 거 잘 아는데 앞으로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당장의 현실을 좀 직시하고 한 번에 뭐 20, 30% 줄이는 건 불가능하지만 매년 5%씩 줄여서 5년에 한 25%를 좀 줄이는 거는 조금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남편이 재취업해서 그때까지 받았던 급여의 한 절반 정도, 네. 월 250만 원, 아내분은 100만 원을 여전히 벌고 있다. 그 다음에 사적연금으로 100만 원씩 받는다 하면 총 450만 원 정도가 소득이 생긴다라고 하면 네. 현재 지출이 450만 원이니까 네. 저축을 할 수 있는 구조는 그래도 아니네요. 그죠? 네, 아닙니다. 예. 그래서 1년에 한 20만 원 정도씩만 어디선가 줄여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물론 지출을 줄이는 과정 자체는 좀 고통스럽긴 하죠. 근데 천천히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목표니까 갑자기 100만 원 줄이는 건 불가능한데 20만 원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아내분에게 어느 부분에서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외식비 조금 줄여보겠다. 그리고 불필요한 보험도 한 개 정도 좀 정리를 하는 걸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당장에는 저축할 여력은 없겠지만 지출을 조금씩 줄여가는 그만큼 네, 저축할 여력은 생기겠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0대 중반이면 성인 자녀들도 많이 도와야겠습니다. 특히 지출을 줄여가는 부분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기들 용돈은 자기가 벌고. 네, 그죠? 네. 예. 자, 그럼 이제 4단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받은 이제 퇴직금은 사용하진 않는데 이 퇴직금도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작은 금액 한 10,000원이라도 개시는 일단 해놓자. 퇴직금이 아까 1억 5천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퇴직금 1억 5천을 어디에 넣어야 돼요? IRP 계좌로 받아서 IRP 계좌로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일단 10,000원이라도 개시해 두자. 예, 그렇습니다. 퇴직연금을 왜 10,000원이라도 일찍
캐시하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영상에서 같이 한번 올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받아서 IRP를 받아서 일단 1만 원만 캐시하고 그 다음에 남편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을 노력해서 그때까지 받았던 급의 한 절반 정도라도 받고 네. 아내는 계속 일을 나가고 지출을 줄이고 네. 그 다음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1억 원 정도의 사적연금에서 한 100만 원씩 인출하고 예. 자, 여기까지가 4단계까지였는데 네. 자, 그러면 마지막 5단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 5단계는 이렇게 10,000원으로 개시를 한 퇴직금을 그냥 두지 말고 퇴직연금에서 여전히 운영이 가능하니까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 이걸 공격적으로 가는 건 아니더라도 안정성을 바탕으로 채권이나 배당 같은 포트폴리오를 짜서 추가적인 수익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돈을 뺐으면서도 남아있는 금액을 잘 운용을 해보자. 네, 가능합니다. 이것은 퇴직금도 마찬가지고 연금저축과 IRP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한 2억 5천 정도 금액이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투자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담도 좀 줄이면서 예. 안정적으로 추가 수익을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함께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좀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일단은 투자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좀 약간 걱정이 된다고는 하셨는데 예. 천천히 너무 무리하지 않게 가면서 같이 좀 검토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고 예.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업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셨는데 이렇게 좀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니까 한결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문 팀장님이 창업 컨설팅 전문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창업에 대한 로드맵 같은 것도 말씀을 해 주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그분들께서는 바로 창업에 대한 욕심이 좀 있긴 있었는데요. 예.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그 퇴직 이후의 삶이 좀 안정화되고 나면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창업에 대해서 따로 단계별로 어떻게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다음번에 또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축구 경기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축구 보면 수비가 튼튼하고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공격을 한다. 이것이 정석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 막막한데 불안하다 보니까 당장 소득 끊기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 설왕설래 하는데 그러면서 부부간의 갈등도 생기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우선 뭔가를 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형편들을 잘 살펴보고 예.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수비, 안정된 소득과 지출의 구조를 먼저 만들고 특히 지출이 중요하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 바탕으로 창업을 하든 뭘 어떻게 하든 네. 그런 것을 고민해 본다고 하면 상당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 특히 은퇴나 퇴직을 앞둔 분들께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